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네, 조경덕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국 전쟁 포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자 지금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고요. 한국 전쟁 때 그 인민군 출신으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경험하셨던 일명 반공포로 분들과 우리 국군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북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송환되어 오셨던 국군 포로 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중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좀 수소문해서 찾아뵙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작품은 2009년도에 브라질에서 중립국을 선택했던 포로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중립국을 선택해서 흩어지셨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인도에 계신 분들을 먼저 기록을 했고, 그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전쟁 포로들이 휴전 후에 인천항을 통해서 인도로 가서 2년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흩어졌는데 그 가셨던 여정을 역으로 되밟아 오면서 로드 다큐로 그렇게 제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립국 포로들만으로는 아무래도 내용적인 블랭크들이 많이 생겨서 남쪽에 남았던 일명 반공포로 어르신들과 우리 국군으로 참전하셨던 반대 입장에서 서서 전쟁을 경험했지만 같은 포로로서의 그런 경험을 하셨던 어르신들까지 쭉 찾아뵈면서 인터뷰들로서 우리 한국 전쟁을 포로의 시각으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 서부 하와이를 포함해서 쭉 취재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는 4월 하순에 와서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워싱턴을 돌고 지금 이번에 여기 이곳 애틀랜타에 오게 됐고요. 지금 이후에 달라스와 샌디에고, LA까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을 찾아가면서 생존해 계신 한국전쟁 포로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기록을 다큐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료로서 남기려고 지금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보통 한 분을 찾아뵙게 되면 보통 짧게는 한 4시간, 길게는 뭐 1박 2일 정도 그렇게 장시간 그분들의 전쟁 전, 후 상황 모두를 생애사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록해온 분이 포로 당사자만 해도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관계자들과 그 관련자들, 연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0여 명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의 완성 분량은 지금 어림잡아서 한 1시간짜리 분량으로 한 12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포로의 시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자이크화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야 역사에서 찢겨져 나간 한 페이지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9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10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고 찾아뵙기 힘든 그런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7년 정도가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쟁을 가장 길게 지금까지도 겪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 숨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기도 어렵고 찾아뵙더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생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시간대에서 후세들을 위해 우리가 항상 전쟁 경험 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세대들한테 어르신들께서 그런 육성으로 전쟁의 경험, 고통을 역사적 증언으로서 좀 남겨주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또 찾아뵙고 있고요. 아마 한 분이라도 더 나타나시면은 기꺼이 어디든지 제가 찾아뵙고 기록으로 남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브리핑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나신 분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도 한 분. 여기 오늘 아침 6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해서 그 노인회 한인회부터 가가지고 어르신들을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인회에 오늘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을 통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어르신을 소개는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로 했을 때 굉장히 좀 인터뷰를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름아름해서 지금 100까지 가서 결국에는 좀 섭외를 일단은 했고요. 물론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인터뷰 해 주셔야 그때서야 제가 마음에 그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이셨다가 지금 좀 설득의 시간을 갖고 의향을 좀 나타내셔서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랄까 그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제가 이 다큐를 시작했을 때가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계속 그 전쟁 위기의 그런 그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목함 지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나 외신들 통해서도 계속 그런 그 전쟁 위기가 방송이 전파를 탔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사는 저희로서 봤을 때, 젊은 사람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다시금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들로서, 민초들로서 겪었던 그런 그 전쟁 경험들, 특히 제2의 전장터로 불렸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지난한 그 이데올로기 대결, 그런 부분들을 생존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전쟁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젊은 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좀 고민의 시간들을 갖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체 제작이신 건가요? 후원을 받으신 건가요? 후원이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그 이번에 미국도 다 그레이하운드만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보통 차로 한 30분 거리를 제가 또 한 2시간 반 막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후원이나 그런 거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국이나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제 의지만 다 잡는다면 언제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나 그런 지원은 없지만 흔쾌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쪽으로 오셔서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지금 몇 명이지? 예, 이번에만 숫자를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예, 숫자를 해봐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포로 당사자분들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이제 포로들을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외곽에서 그 경비를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연구자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한 15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포로도 만나셨겠고요. 네, 많이 만나 뵀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이랑 이쪽에 해외 나와 계신 분이랑 어떻게 시각의 차이가 좀 다른 게 있던가요? 시각의 차이요.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입장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해외 나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식들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옛날 과거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연좌제라는 게 지금도 명시적으로 없어졌지만 그게 보이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입장들로서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단적인 예로 아드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포로 출신입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가 보면 아버님이 화들짝 화를 내시는 거죠. 우리 자식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부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인터뷰하는데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에나 다른 제3국에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고요. 근데 이제 또 이쪽에 그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산가족으로서 북에 가족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로 인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걱정하시는 부분들 있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남기면 이게 기사화되고만 하면 좀 걱정이긴 하네요. 어른들이 생각지도 않았다가 또 걱정을 나도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부끄러웠던 거라고 이게 참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로 출신 반공포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인민군 출신이라는 적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반공포로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내 자식들한테 그런 게 연결돼서 혹시라도 뭔가 차별이라든가 그런 걸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으로 전쟁을 하다가 북한군, 인민군 대륙한테 예를 들면 대륙한테 이게 포섭돼가지고 포로로 있었던 분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저는 다 찾는데요. 그러니까 인민군 출신으로 전쟁에 참전해서 남쪽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하시다가 휴전 때 돌아가시지 않은 북으로 송환을 거부한 그런 포로들을 일명 반공포로라고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인민군 출신의 포로와 우리 남한 국군으로서 참전을 했다가 북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휴전 때 송환되어 오거나 아니면은 포로가 됐다가 어떻게 탈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안 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다 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이 더 있는데 휴전 당시에는 이제 북에 남았습니다. 이게 남과 북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강제로 억류됐다 내지는 자진해서 남았다라고 하는 그 형사를 달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북에 남으셨다가 탈북해가지고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내려오신 분, 남한을 오신 분이 8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생존해 계셨던, 제가 다큐멘터리 시작했을 때 생존해 계셨던 33명의 어르신들도 제가 다 취재는 했습니다. 취재하면서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은데요. 그거는 다큐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취재하고 뭐 진짜 이거는 한번 취재하고 싶다는 그 내용상으로의 이야기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의 경험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별로 또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특이하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진짜 전쟁 발발한 지 내년이면 70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상황들 뭐 수용소에서 생활이라든가 송환됐을 때 상황이라든가 석방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종종 빠져가지고 인터뷰를 잠시 중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겪는 게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을 해서 신혼인데 그 행복한 시기에 잠을 자는데 와이프가 흔들어 깨우는 거죠. 왜냐? 남편이 막 고함을 지르고 전쟁 당시에 그 악몽을 꾸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이야기를 몇 분을 직접 들었거든요. 가족들한테도. 그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드려진 그림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감정적인 돌출 상황에 제가 많이 좀 놀라곤 했습니다. 언제 마무리? 언제 마무리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 할 때는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1년이면 될 줄 알았고 2015년도에 중립국행 포로분 두 분을 모시고 역으로 그 로드 다큐를 찍으면서 그때 이제 여정을 마치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정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 여정보다도 어르신들 그런 자기 경험에 대한 증언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거든요. 점점 좀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오게 됐는데 촬영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무언가 제가 또 궁금증이 있고 블랭크가 발견됐을 때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그 시간상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전쟁 포로분들이 지금 벌써 연세가 최소 85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생존해 계실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완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봐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최초로 공개하는 거는 뭐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는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길이가 보통 뭐 극장용 다큐멘터리로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윈도를 통해서 공개를 할지는 조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 다큐를 시작하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비단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굉장히 그 작은 꿈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다큐를 제발 완성을 하자.
예, 그것만 지금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에 진짜 개인적으로 네. 딴 거 다 포기하고 이걸 하신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 생활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건 뭐가 있는지. 네. 예. 참, 예, 인터뷰하면서 네, 제가 울 수도 없고. 예. 글쎄요.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었어요. 어르신들의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예전의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되는 다큐라고 생각하고 출발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그 내디디면서 어르신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다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기록으로 남겨서 워낙에 포로라고 했을 때 전쟁 포로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당사자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공포로라고 불리우시는 인민군 출신의 포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군도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모로 그러한 입장에 동일한 선상에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냥 그 문건상으로만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일 뿐이라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생존해 계실 때 그들의 목소리로 남기는 기록이 중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쟁의 그런 무용담, 영웅담들은 굉장히 많은 자서전들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유통되어 왔지만 정말 그 민초들로서 밑바닥에서 참혹하게 겪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기록들은 흔치 않았던 게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그거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은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유롭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제대로 된 기록을 한번 남기고 싶은 그런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투자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돈인데 네. 어떻게 그것도 하나도 안 받고 본인이 자비를 다 하신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 다큐멘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중립국 포로를 다뤘을 때 처음 스타트를 했을 때도 어느 시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냐라는 질문부터 나오니까요. 어느 쪽이냐,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어떤 시각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어떤 입장에서 시각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작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는 그런 선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거에서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도 그냥 제가 갈 수 있는 그 영화 감독으로서 연출자로서 그런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지금까지는 해왔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앞으로도 아마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과 타협한다면 제가 이 작품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거는 지켜나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